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의 월요일 시장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런데 그 뉴욕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5%가 넘게 상승을 했고, 뭐 S&P 500, 다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면서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공포로 이제 몰아넣었던 그 공매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야기됐던 그런 충격은 좀 다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이게 마치 1월 초에 어떤 날의 시장 결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보고 있던 그 레딧, 광풍, 이 세력들로 지칭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연합이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매도랑 이제 싸운 거는 좋지만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투기 세력화 되는 거를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어제는 또 은 쪽으로 조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은 관련 ETF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온스당 30달러가 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진 거가 아닌 새로운 거를 자꾸 발굴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순환매죠. 그런 것도. 뭐, 종목 간의 순환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매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을 좀 하지 않을까. 레딧 쪽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저께 제가 이제 끝날 때 말씀드렸지만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어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올라도 되고 오르면서 뭐 출발해도 되고 뭐 떨어지면서 출발해도 되고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 출발을 택했습니다. 그 출발 초기에는 개인들이 한 30분 정도인가요?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수 쪽에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수가 이제 곧바로 고개를 들면서 지수가 강해지니까 상승으로 이어가니까 바로 이제 매도로 개인 투자가들은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제 사서 그냥 오늘 얼른 파는 분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게 긴 호흡으로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승을 연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반증이죠. 그렇고 외국인들은 뭐 초반에 조금 탐색하는 듯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10시가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매수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기관이 참 재밌어요. 기관은 오늘 102억 정도 순매도로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기금은 진짜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신 있게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오늘 총 3,664억을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그 금융투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083억이나 순매수를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기관 합산이 한 100억 정도 판 거로 돼 있지만 사실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그 초반에는 좀 이렇게 팔았어요, 주식을. 그래서 역시 금융투자는 단타를 치는구나. 그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이틀 연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스피는 어제보다 4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3096.81, 3100에 가까이 갖다 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63.81.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닥 좀 샀었는데, 오늘은 478억, 한 500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이 798억 코스닥을 샀습니다. 잠깐 책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댓글에도 달아주신 제가 추천한 책 사서 보신 분들도 많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 책 제목 모르겠다고 다시 알려달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이거 뭐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분은 또 검색해서 찾아내셨더라고요. 그 슈퍼개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남석관 회장이 그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루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러면 뭐 웬만한 서점에 다 있는데 어떤 분은 못 찾겠다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아직 원고가 다 안 돼서 쓰고 있는데 되게 그게 힘들더군요. 방송도 하고 주말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 100만 명이 방송할 때는 거의 진통제 투혼을 오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안 하던 짓 하려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뭐 여태까지 써본 적도 없고 쓸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강력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성직자가 40 몇 년을 성직자로 봉직했다고 해서 뭐 예수를 논할 수 있냐. 내가 생각하는 주시장은 마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40 몇 년 내가 주시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가 논을 할 수가 있냐. 난 그거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뭐 유튜브는 하지만 뭐 책 쓸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 에세이 같이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주식에 속고 돈에 울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 주식시장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작가가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관한 거 하려면 뭐 그래프 분석본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브런치 카페처럼 뭐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전문 작가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앤 파커스라고 상당히 큰 출판사예요.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그 남석관 회장 이분도, 한번 우리가 그 라이브 할 때 모셔서, 구체적으로 각각 종목들 시장 얘기 이런 거 좀 하는 기념으로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이번 주는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분사, 회사를 나누는 거, 우리 많이 얘기하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해 주셔서 이번에 브런치 카페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런치 카페에서 이런 것 좀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 공매도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쉽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공매도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적절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따지겠지만,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헤지펀드 몇 개가 뱅크럽되고 이런 거에 파장이 과연 이제 이 금융사이드에서 얼마만큼
퍼져나가겠느냐. 사실은 그게 시장을 보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를 보니까 상당히 빨리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이제 논하는 문제는 시간을 끌고 가겠지만, 뭐 어제 보니까 게임스탁도 30% 이상 빠졌죠. 그리고 우리 그 또 하나 있죠. BBY, 배드베스 비욘드. 그것도 한 14%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면에 이제 이 레딧 이쪽이 은 쪽으로 싹 시선을 이제 돌리는 거로 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양측이 그냥 이 진흙탕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이거는 일단 조기에 좀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2회, 3회 게임스탑이 나오면서 계속되면 시장은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양측이 다 봉합하고 싶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서로 뭐 만나서 얘기는 안 했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거가 없던 걸로 돌아가는 속도예요. 시장이 그런 게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속도. 근데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는 이제 주변에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향 자체를 일단 정리 쪽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시장은 빨리 이거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게 우리로 보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또 어저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솔솔 희한한 얘기가 들리는데 바이든 정부가 독자적으로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 추가 부양책을 그냥 단독 통과해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온다. 이런 얘기 이제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후에 나온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혼자서 할 수는 있으나, 뭐 공화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었던 3월 중순 통과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정권 초부터 숫자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뭐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런 거예요. 1조 9천억 이후에 또 부양책을 하고 또 부양책을 하고 하게 이게 이제 녹록지가 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되면서 환자 수도 줄어들고 뭐 이게 좀 얼추 맞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막 그거를 서둘러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한다. 이제 요 말의 뉘앙스가 협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앉혀놓고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앉혀놓고 1조 9천억 야 이거 통과하자 이러면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겠죠. 공화당이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모가 조금 재조정된다든가 무슨 아주 미세한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런 건 우리가 좀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조 9천이 아닐 수도 있죠.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가 됐건 빨리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조금 뒤로 이렇게 또 새로운 희망 고문이죠. 시장으로 보면 그건 이제 이렇게 쭉 좀 뒤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장은 이 건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시장.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시장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올라 떨어져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럼 뭐가 올라? 뭐가 떨어져? 그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늘 그 질문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달고 있어야지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시장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돌고 돌았는데 또 너였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그 기술주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뭐 중간에 뭐 많이 올랐다 좀 조정받고 많이 오르면 조정받죠. 그 얘기는 뒤에서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시장이 해준 것 같아요. 돌고 돌아보니 그래도 또 너였구나 이런 거죠. 그럼 보세요. 지난달 이제 그 수출입 동향 같은 거 관세청에서 발표된 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보세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열흘에 한 번씩 발표돼요. 11일 날, 21일 날 뭐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이렇게 보세요. 그게 적잖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새로운 영감도 줘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반도체 또 자동차 전장차 2차 전지 이게 이제 주예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쪽으로 오늘 시장도 압축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뭐 삼성전자는 좀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좀 팔았지만 하이닉스, 뭐 SDI, LG화학,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거 뭐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돈은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그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조정 끝? 상승, 재상승? 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조정 끝났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좀 지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2월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2월의 슬기로운 매매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월 시장의 특징은 이거예요. 시장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승을 바라요. 재상승을 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혼자 먼저 이렇게 튀어나가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 위험은 아무도 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답이 이제 뻔해지잖아요. 그러면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십몇 년 동안 지겨운 박스권이 아니라 2월은 순간적인 박스권에 시장을 가둬놓기에 충분한 지금 상황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일단 보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오전오후가 막 틀려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3천이 깨지면 일단 사로 들어와요. 3천이 깨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날 쫓아가서 밟아서 팔지 마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일단 반등을 해서 3,200의 지수가 가까워지면 뭐 빠르면 3,15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서 또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다가 아시지만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또 있잖아요. 뭐 이거 이쪽 그 아시아 시장의 특수성이지만 그래서 당분간 이런 오르내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월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을 놓고 그럼 우리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될 것인가? 이제 입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첫째, 긴 호흡으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갖고 이거 나는 뭐 당장 팔고 이런 거 아니다. 나는 그냥 매일매일 시장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셔도 돼요. 그 대신에 뭐 깊게 이렇게 빠지면 내가 이제
미처 모자라서 못 채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만 깊게 빠졌을 때 좀 채워넣는 그 정도 이외에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의 저랑 같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메인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게 있고, 그동안에 상당히 이익 실현 일부 하셔갖고 돈 이렇게 해놓으신 분, 뭐 대체적으로 한 40% 금방 되실 거예요. 제 얘기를 계속 실행에 옮기셨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그 정도가 캐시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캐시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빠사오팔 전략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3천이 무너져서 내려가면 좀 샀다가 또 3,200으로 좀 가까이 붙으면 팔았다가 그 일부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대상은 지금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뭐 썸네일에 자주 붙이거나 그러는 류에, 그거 밸류체인 포함해서 그러는 류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업군. 이것도 잘 보세요. 산업군도 이제는 이제 코로나 지금은 피해준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접종을 늘려가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판단됐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게 오래돼서 뭐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뒤로 밀려지는 산업 많고, 바로 반응이 올 수 있는 산업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여행 관련이라든지 면세 관련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빠졌을 때 그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일부 좀 채워놓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현금은 한 10% 정도는 항상, 저는 이제 항상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10% 정도는. 그래야 시장이 이렇게 확 변할 때 빨리 돌아 나올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매매하기가 편한 거죠.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좋은 주식 갖고 나는 길게 가기로 했다, 이런 분들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정리하면 2월에 매매 전략이다. 그것도 제가 이제 붙여봤어요. 슬기로운 매매 전략이다.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시장에 이제 변화가 오면 저랑 같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시장 한번 보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